자, 정부가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2024년 시행 계획에 따라서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올해 장애인 정책 시행 계획이 발표가 됐다 하는데, 아무래도 사회복지계의 이목이 많이 쏠릴 것 같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네, 이 장애인 정책은 이해 당사자도 다양하고 또 도로나 열차, 버스처럼 이 공공시설 인프라 개선부터 자립 지원까지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늘 주목받아 왔는데요. 정부가 이 제25차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또 올해 년도 사업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 사업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최근에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올해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 사업 등 이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그동안 여러 논쟁과 사회적 합의들이 이어져 온 사안이라 더욱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라는 이 기구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누가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조직인 건가요? 네, 이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라는 곳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14개 이제 부처장과 또 장애계, 학계, 민간위원 등 30인 이내로 구성이 되고요. 주요 이제 장애인 정책을 이제 심의하는 기구인데 이번 회의에서는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이게 이제 2023년 작년부터 2027년까지 이제 실행해야 될 계획들이고요. 이제 작년도 이제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이제 시행 계획을 심의 확정한 건데 이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 지난해에도 이 연차별 사업을 또 진행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좀 어떤 부분이 주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6차 종합계획 시행제 첫 해이기 때문에 약자 복지 강화, 또 서비스 고도화처럼 이 정책 방향에 맞춰서 이 발달 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 도입이라든가 또 장애인 개인 예산제의 모의 적용 등 이 장애인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개인 예산제의 경우에는 올해 시범 사업을 위해서 작년에 모의 적용을 하고 그 평가를 해봤다는 이야기인데 올해는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충과 또 시범 사업을 통한 제도화 구축을 진행하고 또 최초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이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장애인 정책 시행 계획 예산은 복지와 건강 분야 등 9대 정책 분야에 걸쳐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6조 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네, 이 6조 원이 한 분야에 투입된다고 하면 이 굉장한 예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사용을 해 나갈 계획인가요? 네, 우선은 이제 장애인 복지 그리고 이제 서비스 확충을 내세웠는데요. 자해나 타해처럼 이 도전적 행동으로 그동안 돌봄이 어려웠던 이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위해서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상반기 내에 시행한다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24시간 개별 1대1 지원은 340명, 또 주간에는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제공하는 이제 활동 서비스는 2,000명 수준에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자, 여기서 발달 장애인이라고 하면 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나왔던 그 작중 캐릭터 같은 분들을 말씀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발달 장애는 지능 발달이 멈추거나 또는 느려지거나
또 특정한 부분에서 이 강점을 발휘하는 장애를 말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나뉘어지는데 우영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폐성 장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를 기점으로 해서 이 발달 장애인 지원 정책과 그 예산이 대폭 늘었다고 하는데 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런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나요? 네, 다행히 정부가 바뀌어도 그 기조는 이어지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또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를 추가 지정한다고 하고요. 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경우에는 작년 대비 서비스 단가를 15,570원에서 16,15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11만 5천 명에서 12만 4천 명으로 이제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서 3에서 7급 상위 보훈 대상자, 이 중에 이제 장애를 가진 분들이시겠죠.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9월부터 활동 지원 급여를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고요. 또 중증 장애 아동 돌봄 시간은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또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도 7만 9천 명에서 8만 6천 명으로 이제 확대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장애인 관련 보건 의료 분야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이제 수립해서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 체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난 3월부터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전문 재활 치료를 제공하고 또 장애인 건강 주치 4단계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도 했고요. 또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이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나 재활의료센터는 또 5개소에서 8개소로 늘리고 또 권역 장애인 구강치료센터는 14개소에서 15개소로 늘리는 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장애인 보육 또 교육 분야도 알아볼까요? 네, 정부는 이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을 작년 말 1,637개소에서 62개소를 추가 확충하기도 했고요. 또 영유아 검진 발달 평가 결과 이 심화 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대상을 연계를 하기도 했고, 또 작년에는 이 건강보험 소득 기준 하위 80%로 이제 제한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이제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장애인에게는 평생 교육이 학교 교육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규모를 작년에는 2,550명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9,000명으로 이제 대폭 확대하기도 했고, 또 지역 중심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작년에는 70개에서 올해 82개로 확대 지정한다고 합니다. 자, 또 이 장애인 역시도 소득과 일자리가 아무래도 자립생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좀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6% 인상을 하기로 했고요. 그럼 한 33만 4,810원 정도를 매월 받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부과되는 급여액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늘린다고 하고요. 그럼 이제 40만 원 약간 넘게 받게 되겠죠. 네. 또 이 장애인연금 선전 기준액도 이 단독 가구 기준이 월 소득 인정액 12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고요. 또 장애인 공공 일자리를 한 2,000개 정도 확대를 하고, 그럼 이제 현재는 한 3만 개인데 이게 이제 3만 2천 개로 이제 늘어나게 될 테고, 민간 부문의 이제 의무 고용률이 현재 이제 3.1%예요. 어떤 기업에서 이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게 직원 총수의 이제 3.1%인데 여기에 지금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기도 했고, 또 공공부문은 공기업이라든가 공단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올해부터 3.6%에서 3.8%로 이제 상향이 됐는데 여기도 고용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또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이제 인상한다고 합니다.
자, 또 이어서 이 장애인 체육 관광 문화 예술 분야도 살펴볼까요? 네,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도록 이 반나비 체육센터 15개소 건립을 이제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고요. 이게 작년 말 누적이 한 89개소인데 여기에 이제 15개소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 지원 대상을 19세에서 64세였는데 요거를 5세에서 69세로 확대를 했고 또 지원 규모도 1인당 월 9만 5천 원에서 월 12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또 장애인들이 또 관광 이거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 관광 이제 향유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 물리적인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 관광지 30개소를 신규로 조성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전국에 162개소까지 늘어난다고 하고요. 또 장애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제 개인 창작이나 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 금액을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하기도 했고요. 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올해 이제 저상버스 도입을 이제 지원하기도 했는데 이게 한 1,675억 원, 전국에 한 3,765대가 더 증원될 것 같고 장애인 콜택시와 같이 이 휠체어 승강, 고정 설비 등이 필요한 교통 인프라에는 이 특별 교통 수단을 도입을 해서 131억 원, 575대를 더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또 이 피해 이제 장애아동 쉼터는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을 하고요. 또 여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산 비용 지원 금액을 아이 한 명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 연차별 사업 가운데 이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건 좀 어떤 사업인 건가요? 네, 정부 발표대로라면 올해 6월부터 이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건데요. 이는 이제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서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고요. 정부와 지자체가 지금까지는 이제 일정하게 다 정해서 지급해 왔는데 그게 아니고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시하고 이를 반영해서 제공하는 구조로 이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지난해 이 모의 적용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적용이 된 건가요? 모의 적용 같은 경우에는 김포와 서울 마포 또 세종 또 예산 지역에서 6개월간 86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 사업 모델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10% 범위에서 개인별 이용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재화라든가 서비스를 구매하는 급여 유연화 모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활동 지원 급여의 20% 범위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처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수 자격을 갖춘 인력을 선택 이용하도록 하는 이 필요 서비스 제공 인력 활용 모델로 나뉘어서 적용해 본 겁니다. 네. 자, 그럼 두 가지였는데 결과는 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모의 적용은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이 개인 예산 비율과 실제로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겠죠. 네. 서비스 영역이 좀 제한되는 점이 이제 한계로 지적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시범 사업은 모의 적용 두 모델을 통합을 해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는 20% 범위에서 개인 예산을 할당하고 100%에서 20%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할당을 하고 또 개인별 이용 계획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술이나 담배처럼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 사업은 참여하는 지자체가 8개인데 참여자는 한 210명 정도 될 것 같고 모집을 거쳐서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이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라는 단체가 서울 1호선 시청역에서 이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있지만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면서 출근길 집회를 한 뒤에 이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이 촉구하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이들의 이동권뿐만 아니라 또 장애인 개인의 권리가 조금 더 신장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은 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